비보남이 간다 빵빵. 또 오늘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3시 정각 마치려 했는데 또다시 3분이 지났습니다. 3분 동안 지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3분을 기다린 동안에 이 3분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평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카메라가 3대입니다. 앞으로 카메라가 3대, 4대, 5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화질과 좀 더 나은 방송으로 찾아뵙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계속 카메라를 장비를 투입을 할 겁니다. 자, 피부 바로 알면 예뻐질 수 있다. 두 번째 시간이 시작되겠습니다. 빵빵!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림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방송에서 보면 림프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나오고 또 림프 전문가라고 해도 나오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림프란 무엇이고 림프가 얼마나 중요하고 림프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들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자, 옛날에는 림프 해가지고 탁 여성분들 해서 겨드랑이 탁탁탁탁탁 이것도 림프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겨드랑이 탁탁탁탁 이거 아닙니다. B입니다. 절대적으로 림프 두들겨 패지 마십시오. 림프는 두들겨 패는 게 아니고 다 달래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만지듯 사랑스러운 여인을 만지듯 우리는 그렇게 림프를 사랑스럽게 쓰다듬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 몸이 좀 더 아름답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은 만들어지기를 근막은 뭐냐면 근육의 막이 있습니다. 그 막과 우리 표피의 사이에 림프가 흐른다는 겁니다. 그 림프를 우리는 어떻게 자극을 해주고 어떤 형태로 사랑스럽게 또 어떤 말을 써야 될까요? 소중하게 어떻게 다뤄주느냐에 따라서 내 몸의 아름다움과 건강과 그리고 여성분들 원하시죠? 허리에 슬립한 그 슬립한 허리를 제가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림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따라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피부가 탱탱해지고 얼굴 절대적으로 보톡스 안 맞으셔도 됩니다. 얼굴이 탱글탱글해지시고 빵빵해지시고 젊었을 때처럼 주름 하나 없이 아주 피부가 이뻐지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기 위해서 저는 림프 관리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림프가 중요하냐? 1. 림프를 제대로 자극해주면 살이 빠지고 몸매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림프를 어떻게 자극하느냐? 어떻게 자극한다고요? 절대적으로 때리지 마십시오. 때리면 림프가 망가집니다. 림프는 사랑스럽게 여러분 자신을 애무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랑스러운 연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림프가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림프라고 해가지고 림프액과 그 다음에 림프구, 림프절 이렇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림프구, 림프액, 림프절. 그럼 림프액은 뭡니까? 림프액은 림프계를 흐르는 무색의 액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 몸에 흐르는 림프액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냥 말을 할 때 림프액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명 그냥 말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진물이 곧 림프액입니다. 여러분들은 상처가 나서 진물이 흐르거나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염증으로 인해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진물에 대해서 아주
겉에 보이는 진물이 성가시고, 그리고 그게 계속 나오면 좀 짜증나고 힘들죠. 그런데 내 몸이 안 좋았을 때 림프액, 진물이 밖으로 흘러나온다는 것은 그거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나쁜 현상 아닙니다. 왜? 림프액은 우리 몸의 1차 방어선입니다. 우리 겉에 피가 흐르고 그 피 겉으로 림프액이 흐르는데, 림프액이 곧 우리 몸의 1차 방어선의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림프액이 흐르면서 거기에 백혈구가 같이 다니고 우리 몸 구석구석에 안 좋은 찌꺼기들을 날라서 밖으로 배출해주고, 그리고 우리 몸 곳곳에 있는 세균들을 싸워서 밖으로 내보내고,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게 림프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림프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노화가 빨리 일어나고, 림프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내 몸에 피로가 빨리 오고, 림프가 제대로 순환이 안 되면 결국 내 몸은 피부도 칙칙해지고 피부 탄력도 있고 면역력도 잃어가고 결국 노화가 빨리 일어나고 병도 빨리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림프 관리관 잘한다고 해도 엄청난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림프액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진물은 무색이면서도 또 황백색을 띱니다. 그래서 한자로 임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임파라고. 그리고 이 림프가 이렇게 흘러다 보면 림프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림프절은 무엇일까요? 림프가 흐르는, 그러니까 림프액이 흐르는 통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통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피부에는 곳곳이 림프에 흐르게끔 아주 얇은 막으로 이루어져서 그의 핏줄처럼 그렇게 전신에 다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 한번 보세요. 아주 우리가 날카로운 칼로 착 상처를 입었습니다. 피가 먼저 납니까? 아니면 림프액이 먼저 터져 나옵니까? 저는 경험해 봤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칼로 탁 비면은요, 피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딘 칼로 하면 피가 먼저 나옵니다. 왜? 혈관을 터트려 버렸기 때문에. 근데 진짜 얇은 면도칼로 탁 우리가 비게 되면은요, 피가 나오지 않고 그냥 하얀 물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피부가 탁탁 터지면서 피가 흘러나오죠. 림프가 먼저 림프에 상처를 입어서 림프액이 먼저 쏟아져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혈관을 건드려서 혈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림프절만 잘 관리하시고 림프구만 잘 관리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름답고 내가 나이를 먹어가며 이쁘고 아주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또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혈관은 영양을 갖다 우리에게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영양 성분을 공급해 주므로 우리가 그로 인해서 피부가 그 영양을 받아서 좋아진다고 한다면, 림프는 결국 우리 피부에 그 영양 성분을 받아서 림프가 좀 더 우리 피부에 탄력을 주고 콜라겐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지켜주는 역할을 아주 크게 한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림프구라고 하였습니다. 림프구는 뭘까요? 우리가 입구자입니다. 출구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뚫려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림프구는 우리 몸에 흐르는 림프절으로 림프액이 흘러다니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찌꺼기와 우리 몸속에 있는 나쁜 독소와 우리 몸속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전부 모아서 어디로 가져갑니까? 예, 바로 림프구, 우리 몸의 하수구라고 하는 데다가 갖다 버립니다. 버려서 그게 쭉쭉 밖으로 나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림프구가 막히면 어떻게 되죠? 림프구가 막히고 림프구가 안 좋게 되면 거기에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엘리? 엘리가 흔들리면서 바로 말하지 않습니까? 맞다고? 림프구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나는 그만큼 노화가 빨리 일어나고 피부가 칙칙하게 변하고, 아, 나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금방 내가 잠자고 일어났는데 내 몸이 왜 이렇게 피곤해, 아유 죽겠어, 피곤하다, 이런 피곤함을 빨리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림프 마사지만 잘해도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1부 시간 이대로 마치고 다시 4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이쪽입니다. 빵빵! 자, 이따 뵙겠습니다. 피부남이 돌아왔다. 빵빵! 여러분들에게 보약을 드리겠습니다. 피부남! 여러분, 몸속에 보약 팍팍 넣어드리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한테 오시면 여러분은 오늘 또 보약 한 사발을 피부에 팡팡 먹이는 겁니다. 또 림프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림프가 무엇이냐?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 이제, 자, 보십시오. 보이시나요? 림프는 모세혈관이 우리가 있고요, 동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체세포가 있고, 조직이 있고, 여기에 저희가 이제 림프 관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피부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림프가 흐르면서 우리의 몸을 그만큼 면역력을 높여주고, 그만큼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림프구가 어디일까요? 자, 퀴즈입니다. 림프구가 어디일까요? 자, 엘리, 림프구가 어디라고? 림프구. 우리가 여기서 저희가 조금 치마를 입혀야 되겠다. 나중에 우리 체형도가 있는데 체형도가 너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내놓고 얼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체형도 자체가 너무 적나라해서 나중에 그 체형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선 저를 보자면 림프구는 일단은 목으로 보시게 되면 요 귀, 이렇게 보시면 요 귀로 해서 요 뒤에가 림프구가 흐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밑으로 3개의 선이 흐릅니다. 3개의 선이 흐르고, 그 다음에 요 목에 우리가 쇄골이라고 하죠. 쇄골 내려가기 전에 깊이 파인 곳, 요것도 림프구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겨드랑이, 그 다음에 여기 굽힐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 몸에 젖혀지는 부분, 그 안쪽이 다 림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다 림프구입니다. 그 림프구를 우리는 마사지를 해주는데요. 림프구를 마사지를 해주고, 그 림프구가 먼저 마사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림프관, 림프관을 갖다가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 피부 속안으로 흐르는, 쉽게 말하면 림프구가 막혀있기 때문에 림프가 제대로 흐르지 못했다가 림프구를 열어주게 되니까 림프가 팍 흐르게 되겠죠. 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탄력을 입고 그 다음에 피부가 쪼글쪼글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대로 따지면 관이, 이게 안 나오네요. 잘 이렇게 관이 반듯하게 돼 있어서 피부가 탱탱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수도에다가 호수를 연결합니다. 호수를 연결을 해서 그 호수에 그 수돗물을 탁 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팽팽해져 가지고 쫙쫙 나가죠. 그런데
수돗물을 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다가 쫙 내려놓게 되면 요게 이렇게 붙습니다. 안 되네 이게요. 자, 어제까지는 잘 나왔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있던 호수가 이게 이제 우리가 18세 낭랑 18세에서 20세까지 한 20, 30세 전까지는 그래도 탕탕함을 유지하죠. 탱탱함을. 근데 이게 이제 수도꼭지를 딱 잠궈버리게 되면 여기에 흐르던 물들이 여기 고여있는 부분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혀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달라붙어 있는 곳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피부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곧 쉽게 말하면 피부를 쪼글쪼글하게 만들고 또 피부 자체를 칙칙하게도 만들고 림프로 인해서 우리 피부는 모든 현상을 일으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가르치는 대로 림프구를 열어주고 그 다음에 림프 마사지를 하게 되면 얘가 다 또다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탱탱이가 열리면서 이쪽으로 다시 물이 제대로 흐르게 되니까 피부가 화사해지고 그리고 피부가 예뻐진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피부 자체가 주름살도 펴지고 탱탱해지면서 아주 아름다운 현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하루에 한 가지씩만 이 상식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심어 놓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돈 많이 주고 보톡스 맞지 마세요. 안 맞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시술 안 하셔도 됩니다. 저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이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석 달 뒤에 10년을 젊게 산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느낄 겁니다. 그러면 림프 마사지는 어떻게 할까요? 그 림프 마사지는 절대로 그냥 못 알려주죠. 오늘은 안 알려줄 겁니다. 다만 림프의 중요성만 알려드렸고 지금 이 시간부터는 또 우리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국가의 연구개발로 인해서 모든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입증한 데이터와 또 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왜 피부가 왜 이렇게 아름다워지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는 누구처럼 그냥 화장품 이게 좋아요 이렇게 좋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과학적인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국가에 인증받은 그 성공 판정의 학술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연구 개발의 결과 해가지고 황산화 활성이라고 있습니다. 황산화 활성이라고 하는데요. 요게 좌측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가 다릅니다. 좌측 그래프의 지금 그래프 역시도 실험의 하나이고 오른쪽 그래프도 우리 실험의 하나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지금 실험의 데이터는 천연 생약초로 이루어진 우리의 솔루션 제품, 이 솔루션 제품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솔루션의 제품을 보면 항산화 활성 해가지고 지질과산화 억제 활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학술적인 용어다 보니 저 자신도 이게 제가 전문적인 어떤 화학자도 아니고 뭐 이런 연구원도 아니다 보니 저도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만 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요게 알아본 결과 이게 기준선인 겁니다. 지금 우측에 보게 되면 토코페롤이라는 물질입니다. 여러분 토코페롤이 뭡니까? 영양제죠. 토코페롤 영양제. 우리가 건강 쉽게 말하면 먹는 토코페롤 해가지고 병원에서도 처방해서 주기도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식품 해가지고 토코페롤 제품에서 비싸게 지금 시중에서 팔아서 잡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토코페롤을 먹었을 때 왜 토코페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토코페롤을 왜 먹나요? 우리가 먹는 이유가 뭐가 있죠? 토코페롤을 먹는 이유는 우리의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곧 내가 젊게 살기 위해서 토코페롤을 먹는 거죠. 항산화 작용을 하기 위해서. 항산화 작용입니다. 황이 아니고 항산화 작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젊게 살기 위해서 토코페롤을 먹는 겁니다.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걸 먹음으로써 이
토코페루를 먹음으로 해서 내가 그 많은 건강을 유지하겠다라는 거죠. 그 토코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먹는 토코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기준에 보게 되면 약 75%, 73% 정도 이 정도의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토코페루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 솔루션 SA와 SB는 얼굴에 바르는 걸로만 해가지고도 지금 2%에서 20%의 효과를 나타난다는 겁니다. 항산화 작용을 20%에서 22%를 피부에 나타낸다는 겁니다. 내 몸속에서 나타내는 게 아니고 항산화 작용을 내 몸의 겉에 이 피부에서 항산화 작용을 20에서 22%를 나타낸다는 것은 아주 엄청난 대단한 높은 결과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부남은 여러분들에게 피부의 보약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항상 나타나서 피부에 보약을 주고 있습니다. 피부남이 간다 빵빵 다시 한번 치겠습니다. 여러분의 피부에 보약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우측에 이제 보시게 되면 DPPH 라디컬 소거 활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실험은 무엇이냐 하면 노화 진행되는 상황을 속어 없애는 활성화 실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화가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고 없애주는 활성화 작용이 얼마만큼 되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기준선은 뭐냐면 우측선입니다. 우측에 있는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는 뭐냐면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라는, 우리가 비타민 C라는 물질을 다 아시죠? 비타민 C라는 것을 우리가 먹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100으로 친다는 겁니다. 100으로 쳤을 때 우리 SA와 SB 솔루션은 79%, 78%와 70, 한 5, 6% 정도의 효과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곧 우리가 비타민을 먹어서 나타내는 노화 진행이 되는 것을 소거하는 그 활성화 작용이 80, 90% 봤을 때 우리는 바르는 것만으로도 해가지고 오히려 70에서 80%, 78%, 80%를 소거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결과입니까? 여러분, 이 결과치는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 누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국가연구개발로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바이오연구원에서 실험 기기에 넣어서 거기에 대한 비타민 C를 넣어놓고 우리 거 제품을 넣고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그래프를 얻어낸 결과라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속일 수도 없고 속여서도 안 되고 이거는 그냥 기계 수치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100%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걸 피부에 발라서 아주 좋은 결과치를 얻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피부 세포에 독성을 지닌다면 이건 사용할 수가 없겠죠. 이랬을 때 우리는 시료 SA와 SB를 가지고 했을 때 독성이 우리 피해에 무해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한 나타난 그래프를 여기에 그대로 세포 독성이 없음을 관찰했다라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없다기보다는 이때 우리 피부에, 쉽게 말하면 어떤 피부에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독성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 제품에 들어가 있는 약초의 12가지의 성분이 무엇이냐, 이걸 한번 알아보자 이겁니다. 요즘에는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데요, 어성초 좋은 거 아시죠? 어성초는 뭡니까? 뭐죠? 고기어자를 쓰죠? 고기어자, 비린내가 난다 이겁니다. 참, 제가 이 어성초 밭에 갔는데요, 코를 그냥 이렇게 숨을 쉬면 갈 수가 없어요. 어성초 밭에서는요, 코를 막고 다녀야 됩니다. 생선 비린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더군다나 이게 자연산일 땐 더합니다. 근데 이 어성초는
동의보감에서 약재 설명에 보게 되면 삶속 음지증고, 그러니까 햇빛이 없는 곳에서 자라는 여러 해살이 풀인데 탁월한 해독작용을 가지고 있고 몸의 독소를 제거하여 피부 미용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성초를 이야기하니까 코에서 어성초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독소를 제거하여 피부 미용에 뛰어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민간에서는 부스럼, 화농, 치질에 사용되고 있고 한방에서는 임질, 장염, 요로감염증, 폐렴, 기관지염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 어성초를 가지고 피부에 미용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화장품입니다. 의약품이 아닙니다. 화장품이므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피부 미용으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삼백초라고 합니다. 삼백초는 토종 자생식물로서 강력하고 청결한 해독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함께 모세혈관을 강화하여 고혈압이나 동맥 경화에 효과가 있으며 한방에는 해독 및 이뇨작용을 하고 신장염과 부종 등의 치료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강력한 살균작용을 하기 때문에 상처가 났을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역시 피부 미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봉령이라고 있습니다. 백봉령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백봉령은 소나무 뿌리에, 소나무가 죽은 뿌리에서 자라나는 버섯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백봉령은 수분대사와 기미노화, 미백에 아주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미노화를 잡기 위해서 저희가 피부 미백용으로 쓰셨다고 보시면 되고, 멜라닌의 형성 억제 작용에 아주 뛰어납니다. 우리가 기미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그 멜라닌 성분을 억제하는 성분이 아주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누에입니다. 누에. 화장품에 누에는 절대 누가 쓰질 않습니다. 우리만 씁니다. 근데 우리는 누에가루를 쓰는데요. 이 누에에는 가려움증을 다스리거나 수면 촉진, 그 다음에 항균형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역시 피부 미용에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약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화장품입니다. 피부 미용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하라고 있습니다. 박하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박하향, 또 입을 확 해주고 우리가 좀 뭐 졸리고 뭐 좀 다운되고 하면 저희가 그걸 먹으면 기분이 어떻게 되죠? 아주 좋아지죠? 입안이 상쾌하고. 근데 이 박하 같은 경우도 종기와 한방에서는 종기를 가시게 하고 풍사를 막고 산열, 해표에 효과가 있다고 하여 풍열, 두통, 인후종통, 복부고창, 치통, 피부 소양동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역시 피부 미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소 있습니다. 하소는 머리를 하얗게 한다고 그러죠. 근데 원래는 이게 강장제로 많이 씁니다. 하소가. 그 다음에 강장제, 강정제, 동경제, 양열제, 진해제, 감기, 토열, 신경쇠, 광점절 치료에 그 한방에는 쓰이고 있고요. 머리카락을 검게 만들고 간장, 신장을 보강해주고 정혈을 도우며 뭐 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뭐냐면 머리카락이 검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몸에 전기를 불어넣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력하면 남성분들 또 갖다 막 드시려고 하는데요. 전기, 우리 몸의 전기를 아주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하소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시 피부 뭐라고 했죠? 피부 미용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부 미용 아시겠죠? 피부 미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타 등등 해서 12가지의 약초의 성분을 저희가 배합하고 그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세계의 발명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12가지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약초가 저희가 개발했습니까? 원래 없던 걸 만들어냈습니까? 근데 발명 특허예요. 왜 그럴까요? 이 제품이 실질적으로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우리 조상 대대로 이 피부에가 아니고
약품으로 지금까지 한약재로 써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한약재가 저를 만나서 피부 미용 화장품이 됐고, 그 피부 미용 화장품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젊음을 드리고 아름다움을 드리고 아름답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천연 생약초 화장품을 만들게 됨으로 해서 이게 곧 발명특허, 그 빛나는 발명특허 빵빠라바바 혼자 합니다. 3개 나왔습니다. 그 3개, 발명특허 3개 받기 힘듭니다. 그 3개를 받아냈다는 건 우리는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 기술은 이번에 나이스 평가에서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그러한 쾌거를 이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화장품의 연구 개발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는 이 국내 연구 개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부분의 화장품들은 항상 타깃이 우리 피부 표피 겉을 가지고 타깃을 잡습니다. 왜? 화장품이니까. 그래서 보통 멜라닌을 막아내는 것 자체도 이 피부 겉에서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를 연구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화장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피부 속 안에 칼슘 신호, 이 멜라닌 색소를 갖다가 올라오게끔 하는 데 있어서 그 칼슘이 커다란 역할을 한답니다. 그 칼슘 신호와 조절 단백질, 그러니까 단백질의 활성화의 그 통로를 어떻게 제어를 하고 거기서부터 멜라닌 색소를 잡아낼 것인가를 타깃으로 삼아서 저희가 거기에 연구 개발을 했고, 그 연구 개발의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멜라닌 색소가 올라오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피부가 좀 더 기미와 잡티와 칙칙해지는 피부가 좀 더 맑아지고 아름다워지고 화사해질 수 있게끔 해드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외선에 의한 주름 생성인데요. 그 주름 생성이 기존의 연구 타깃, 이거는 화장품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의학, 일반적인 건강식품에서도 쓸 때 MMP1,3의 활성화, 우리 피부 속안의 3번째 단계에서 타깃을 주로 잡고서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5번째, 그 안에 그 5번째, 2번째를 더 들어가서 그 안에서부터 저희가 본 연구의 타깃으로 칼슘 이온 통로 활성을 발현 증가를 잡아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작용이 피부 깊숙이서부터 작용을 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래프는 저희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 학술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리고 그 과학 기구에 의한 실험에 의해서 나와 있는 분석표를 가지고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세포 피부 이온 통로 억제 효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피부 노화를 유발하는 엘라스틴 분해에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된다라는 그래프입니다. 엘라스타제 억제 효과가 40%에 달하고 단백질 염증 측정에 있어서도 아주 높은 결과를 가져왔고, 세포질 분열 측정에서도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로 실험의 데이터를 지금 나와 있다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름등과 같은 피부 노화 억제 효과에 아주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피부 노화를 유발하는 엘라스틴이라는 그 물질을 이온 통로에서 효과적으로, 우리 피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림프관이 있고 혈액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흘러나오는 관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 관에서부터 막아주고 억제줌으로 해서 우리 피부가 노화를 막아주고 피부가 젊어지게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장단컨대 이 저희의 솔루션을 받아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14일 이내에 2주입니다. 14일 이내에 여러분의 피부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장담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최종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뭐냐? 천연 생약재료 조합, 이존, 황산화 작용 효능을 확인했다. 단백질 분해 효소의 억제 효능 확인을 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피부 노화 진행이 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을 했다. 그 다음에 피부 미백 효능을 확인을 했다. 멜라닌 색소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확인했다는 것을 여기에 보고서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피부를 좋아지게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표피, 우리 피부 겉만 가지고 생각을 하시고 표피만 어떻게 다스리면 좋겠지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르고 덮고 그리고 꾸미십니다. 다는컨대 장단컨대 피부의 봄 바탕이 아름답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피부에 무엇을 바르든 피부는 아름답지 않고 건강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아름다워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내 피부가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표피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는 곧 내 피부 속안의 건강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피부 속안에 있는 건강을 여러분들이 지켜내자 이겁니다. 보십시오. 엘리도 박수를 치면서 빨간 빛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엘리도 권합니다. 저와 함께 이 피부론과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가는 그날은 여러분들이 10년을 젊게 사는 그날이 될 것이며 행복을 추구하는 그날이 곧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약속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40분 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좋은 정보를 가지고 내일 다가올 것이며 역시 내일 또 피부 바로 알면 예뻐질 수 있다라는 제목의 3탄이 달려갑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피부남이 간다. 빵빵!